안녕하세요, 최태원입니다. 까레라이스 TV에 나온 제 영상을 즐겁게 봐주셔서 제 채널에 유입이 된 구독자분들이 사실 대다수죠.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유튜브를 접했던 것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 나도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든. 저는 유튜브를 일체 보지 않았고, 유튜브를 어떻게 보게 됐냐부터 설명을 하자면, 제가 타다 운전을 했잖아요. 타다 운전을 하면서 첫 며칠은 내가 노래를 들었어. 듣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운전할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 시간을 노래만 듣고 집에 와서 잠만 잔다. 이게 너무 나는 비생산적인 거야. 그래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아침에 등산 다니고 할 때 그 예스24에서 이북이라고 전화기로 책을 보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듣기 기능이 돼요. 듣기 기능을 해서 한쪽 귀에 이어폰 꽂고 운전을 하면서 6개월쯤 했나봐. 처음에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책을 이렇게 계속 듣다가 다 봤어, 책을. 거기 있는 걸 다? 네, 다 봤어. 싼 걸 다 본 거야. 다 보고 나니까 두세 시간이면 한 권을 들어요. 10시간 운전하니까 하루에 최소한 3권? 많게는 4권을 듣는단 말이야. 6개월을 들어봐요. 들으니까 이제는 비싼 책밖에 없는 거야.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9,000원. 8,000원 이러니까 아깝지만 그거를 한 3번, 4번 반복해서 들을 요량으로 주고 샀어요. 들었는데 이게 달로 계산을 해보니까 20만원, 30만원 쓰는 거야. 돈이 아깝잖아.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긴 한데, 물론 제가 화면을 보면서 듣진 않았습니다만 넷플릭스를 창을 열어놓고 소리만 듣고 하루 운전을 했어요. 안 봤어. 화면을 보진 않았어. 운전하니까. 근데 이걸 또 크레임을 걸었네, 손님이. 타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 운전하면서 TV 본다 이렇게 크레임을 건 거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또 문제가 생길까봐 블랙박스 창을 열어놨다. 전화기로도 나는 영상을 찍었다. 사고가 날지 모르니. 근데 앞으로 이걸 안 나오게 하겠다. 뭐 TV 보지는 않았다 했죠.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걸 또 자꾸 반복되면은 진짜 잘리잖아.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에 같이 근무하는 친구 중에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그 친구도 유튜브를 해요. 어떤 유튜브 채널에 크루로 지금 있어요. 그 친구가 형 유튜브 프리미어를 가입해요 이러는 거야. 아니 유튜브를 왜 돈을 주고 보냐 그랬어. 뭐냐? 돈 아깝게? 그냥 틀면 되는 거 아니야? 형 그러면은 광고가 나오고 백그라운드 설정이 안 돼서 이 창이 뜨지 않느냐. 근데 프리미어를 가입을 하면 창이 안 뜬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채널도 있다. 형 책 듣는 거 좋아하니까 책 읽어주는 거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입을 했죠. 근데 이게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처음 듣기 시작한 게 책 읽어주는 채널을 듣다가 범죄 사실 다루는, 집에서도 궁금한 이야기 Y,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PD 수첩 이런 거 즐겨보는 편이니까 범죄 관련한 거를 또 좀 듣다가, 그때는 그게 알고리즘인지 몰랐지. 범죄를 자꾸 들으니까 범죄가 나왔나봐. 까레라이스 TV에 도박 사이트 총판이 탁 걸린 거지. 이게 듣기만 하니까 내가 선택하진 않잖아요. 랜덤으로 돌리는 거에서 이제 걸린 거야. 들었는데 이게 재밌어. 근데 이게 재밌다는 포인트가 뭐냐면, 도박 사이트 총판 이 친구가 물론 잘못된 범죄자이긴 하지만, 분명히 범법행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해볼 수 있는 아주 조금이지만 그런 여지를 두는 내용 구성이라 해야 될까? 그런 영상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괜찮네. 편집을 잘한 건지 구성을 잘한 건지 괜찮네. 까레라이스 TV가 제가 처음으로 구독을 눌린 채널이었어. 까레라이스 TV를 많이 보니까 또 해필 직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네. 그러니까 물론 직업에 관련한 컨텐츠는 아닙니다만 까레라이스 TV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런 컨텐츠니까, 해필 나는 또 그때 타다가 없어진다는 발표가 나진 않았는데 나는 없어질 거라는 판단을 100% 했어. 이 사업은 파는 사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궁극적으로 유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상황이라, 그 몇 달 가겠냐 이런 시간 싸움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행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이 까레라이스 TV가 나한테 너무 유용한 거야. 여러 사람들의 고충이라든지 신박하게 뽑아내잖아. 그냥 이거를 주구장창 들었어요. 나도 한번 참여를 해볼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도 지금도 모르겠어. 내가 모델을 했었으니까 이런 얘기는 어딜 가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모델 일을 해보고 싶은 게 꿈인 친구들이 또 있어요. 이 친구들이 과연 뭘 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 굳이 브로커를 껴야 될까? 굳이 뭐 아카데미를 다녀야 될까? 굳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나는 아니라고 봐. 혼자 할 수 있어. 이게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사실 까레라이스에다가 내가 하겠다고 내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운전하니까 문자를 찍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저 이런 사람인데 모르실 수도 있다. 왜? 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나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되게 취지도 좋고 되게 컨텐츠도 좋고 나도 여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출연해달라. 그래가지고 오케이를 받고 나니까 오히려 또 내가 또 고민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의 전적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처럼 풀어지겠다라는 거에 대한 겁이 난 게 아니라 내가 나가면 안녕하세요 짤이 또 돌까봐.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는데 이 큰애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들이 막 수근수근 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짤이 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하지 말까. 괜히 지금 잊혀졌는데 긁어부스럼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지 말까 하고 또 그 음성도 남겼어.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 안녕하세요 짤이 또 돌까봐 좀 우려스럽다.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 보냈어요. 전날. 근데 이 답장이 왔죠.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와보시죠 해가지고 사실은 만나보고 결정할 생각으로 갔어요. 이제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더니 이 사람 에너지가 나쁘진 않아. 그래가지고 합시다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일대기를 얘기하러 간 게 아니야. 모델 얘기를 할까 하고 간 건데 모델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일찍 하셨죠 하다 보니까 군대 얘기 갔다가 왔다가 모델 했던 얘기 막 하다 보니까 6시간을 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욕을 많이 먹을 줄 알았어. 왜냐면 나도 내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스타일로 말을 하는 건 아니까.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 근자감이라 해야 될까. 원래 건방짐의 아이콘이거든요 사실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게 많이 사고로 인해서 꺾였어요. 꺾였다는 게 이제 좋은 의미로 좀 자중할 부분은 자중을 해야겠다라는 셀프 컨트롤이 어느 정도 조금 지금 되는 상태인데 이런 말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녕하세요에서 나왔던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지새끼한테요? 미친새끼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쫙 난 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울고 웃고 들어주고 당신을 보고 힘을 냈다. 이 말을 진짜 들을 줄 몰랐어요. 좋았죠. 그런 아름다운 관심은 어떻게 보면 처음인 거니까. 모델 했을 때 그런 친구는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나는 파파라치가 따라다니긴 했지만 내가 소속돼 있는 거는 모델 에이전시고 엔터는 팬 관리를 회사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케줄표도 올려놓고 이러잖아. 근데 모델 에이전시에 스케줄표를 올리진 않아. 내가 아무리 셀럽이었다 하더라도. 근데도 내가 어느 행사를 가든 비가 오든 뭐 밤이든 새벽이든 촬영장을 갔든 내가 나오는 그 위치에 어떻게 알고 항상 있던 친구가 있어. 그런 팬이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 되게 북받쳐 올랐다고 해야 될까? 유튜브 하라는 말도 되게 많았잖아요, 댓글에. 까레라이스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멘토 역할을 해줬다고 해야 될까? 그 유튜브 시장의 선구자로서 저한테 내가 전혀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또 설명을 좀 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몰랐지. 뭘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몰랐지. 근데 그냥 올리래요. 그냥 올리래. 뭐가 됐다. 그래가지고 술이 먹는 거를 핸드폰으로 3개인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어서 업로드를 했어요. 그리고 타다 운전하면서 막 찍어가지고 올렸어. 근데 큰애가 계속 이제 보고 있었던 거지. 어느 날 나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디어 비번을 달래. 이거 다 내려야 된대. 이렇게 하지 말래. 이렇게 해갖고 될 게 아니래. 유튜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래. 아무거나 올리랬다고 아무거나 이렇게 올리면 되냐고. 그러더니 내가 관리를 할 테니 아이디어 비번을 달라. 그래가지고 아이디어하고 비번을 주고 6년 전에 내가 옛날에 찍었던 광고 올려놓고 뮤직비디오 올려놓고 비공개로 싹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편집 없이 그냥 막 올린 것 다 비공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영상 준 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짜집기를 하더니 썸네일이 뭔지도 몰랐어. 근데 썸네일을 이렇게 올리고 이런 작업들의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가감 없이 원색적으로 있었던 상황을 그냥 저는 제가 말을 해놓고 딸애님이 잘 편집해서 올려줬구나.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내가 내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그런 정도. 일단 첫 번째는 유튜브를 해보라고 해서 큰애랑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시작점을 어떻게 보면 찍은 건데 유튜브를 전업으로 해볼 생각을 사실 한 건 아니고 타다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바로 카카오 택시를 운전하려고 했어요. 타다를 사실 나는 한 1, 2년 더 해볼 생각이었거든. 근데 타다를 본의 아니게 상황 때문에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카카오 택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택시 면허증은 있어요. 택시 면허증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신규 법인 택시 운송 종사자라는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통연수원이 안 하네? 할 수가 있나? 그런 상황에서 일단 내가 생각했던 카카오는 못하는 거고 그러면 어디 면접이라도 보려면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도 보기 싫은데
무슨 취업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멀끔한 모습으로 해볼까?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었는데 집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살을 빼야겠다. 집사람이 단식원을 가라고 하다 어차피 이만큼 시간이 비니 한 달 갔다 와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단식원 가냐 마냐. 그게 단식원 30일이 힘들어서 가냐 마냐 고민을 한 게 아니라 단식원비를 내야 되잖아. 그리고 30일 동안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 여기서 못 하겠더라고. 1일 1식이 했거든요. 한 끼만 먹었거든요. 출근해서 빈속으로 운전을 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만 딱 한 끼를 먹고 자고 또 빈속으로 출근해서 빈속으로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더라고. 심할 때는 3시간 동안 냉동실에 있는 뭔가를 찾아가지고 혼자 조리를 해가지고 먹는다든지 라면 있으면 라면을 막 끓여서 먹는다든지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고. 이게 매일 한 건 아니고 한 번 빡 꽂히면 2시간씩 막 이렇게 먹더라고. 폭식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TV 보고 예에서 먹고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풀 게 없으니까 뭐 여가를 보낼 시간도 사실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먹는 걸로 풀더라고. 이거 고쳐야 된다. 저도 고쳐야 된다라는 이게 심각성이 어느 정도 왔을 때고 이 와이프도 고쳐야 되겠다. 단식원에 가면 고쳐지니 단식원을 가라. 이거 집에서 해결 안 된다. 네 의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단식원에 가게.